지적재산법 3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특허권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허권 중에서 특허권은 그 내용이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의 성질,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특허권의 발생, 성질, 효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발생을 보시면요. 특허 결정을 받고 특허료를 납부한 후 특허원부에 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 결정으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이르는 일련의 처분을 특허권 부여행위 또는 특허 처분행위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 등록 전 단계의 경우에도 출원 공개 후에 발명의 침해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 등록 원부에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하였을 때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특허증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증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증이 없다 하더라도 특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가 특허증의 소진을 특허권자로 알고 잘못 거래했다 하더라도 특허증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뢰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성질을 보시면요. 독점권과 경업권, 재산권과 공익성이 있습니다. 독점권은요. 특허권은 특허 발명을 업으로써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이 특허 무효 심판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특허 발명을 실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용 발명의 경우나 디자인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에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업권은 특허권이 발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사상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상, 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나 점유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술 사상의 산업상 이용에 대한 지배라는 형태로 특허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특허권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경쟁업자를 배타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에 있어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하여주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 경업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산업상의 재산권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권리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에 의한 기술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허 발명의 불실시, 불성실한 실시 등에 대해서 실시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제도를 두어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한 다음 이것을 일반인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을 보시면요. 특허권은 적극적 효력으로서 이용권, 소극적 효력으로서 금지권이 있습니다.
먼저 이용권에 보시면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권에 관해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때 전용 실시권자가 특허 발명을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갖지 못합니다. 적극적 효력이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의 독점적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스스로 실시, 수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서는 금지권이 있으며 특허 발명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이외의 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의 실시를 배제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 조치가 있으면 침해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여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관한 해석의 기준은 특허 청구 범위에 관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관한 기준이 특허 청구 범위에 관한 그 문서의 기재를 1차적인 해석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에 의해 특허권자가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는 누구에게도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특허가 인정되는 권리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특허권 효력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권의 제한, 적극적 효력의 이용권의 제한은 적극적 효력이 제한받는 경우는 첫 번째, 타인의 선출원, 특허 발명 등과 이용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이용권이 제한됩니다. 특허 발명이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이 되는 경우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등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용권이 제한됩니다.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는 이용권이 제한되고 통상 실시권이 있는 경우는 금지권이 제한됩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의 종류에는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을 맺어 그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원래 특허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실시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도 해당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고 실시계약을 맺은 제3자만이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의 계약 또는 법률이나 행정 처분에 의해 일정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과는 달리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 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한 걸 보시면요. 전용 실시권은 설정 행위에 의한 전용 실시권이 있고요. 통상 실시권은 허락에 의한 경우,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 법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제3자의 실시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제3자와의 실시 계약에 의해 발생하고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은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해 발생합니다. 법정 통상 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의 유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용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통상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침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전용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있고 통상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실시권의 경우에는 독점 배타성이 없으므로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용권의 제한의 경우는 공유자, 지휘권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공유자, 지휘권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권이 제한됩니다. 특허권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인 경우, 특허권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제한됩니다. 이에 반해 실시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되겠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권이 제한됩니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위한 활성, 안정성 등의 시험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특허 발명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실시가 제한됩니다. 금지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은 산업 정책적 측면과 공공의 이익
또는 공평의 원칙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건과 관련한 경우에는 금지권이 제한됩니다. 통상 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지권이 제한됩니다.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무효 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했으나 재심을 통해 특허권을 회복한 경우 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재심 청구 등록 전까지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발명이 특허권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고 실시한 자가 소급하여 침해자로 되게 되면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로 실시한 자의 실시는 특허권 효력에 제한되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 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허가 등의 대상이 된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하는 물건의 실시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3주차 첫 번째 시간 특허권의 효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자의 의무와 관련한 특허권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